정유라 씨도요. 지금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도 엄마처럼 구치소에서 독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금 전에 특검에서도 알려줬는데 이건 정미경 의원께 다시 여쭤볼게요. 최순실 씨가요. 정신적 충격이 커서 특검 오늘 조사받을 수 없다.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딸 때문인가 봐요. 아니 지금 제가 보면 최순실 씨가요. 다 좀 비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게 되게 많으신 분인데 보면 이 딸 사랑에 대해서는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물론 더 나가서 원래 자기 딸이 예쁘면 남의 딸도 예쁜 거거든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보통 남의 자식도 소중한데 이분은 이제 내 자식만 소중한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국내로 빨리 들어온 이유는 딸을 보호하고 차라리 내가 먼저 가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똥을 딸한테는 지금 가지 않도록. 근데 보면 지금 지금 그 마지막 희망, 걔는 독일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덴마크에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다 그러면, 체포됐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 자기 구치소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렇게 밖에서 호가호위하고 잘 산 사람을 구치소 안에 지금 일주일 넘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딸이 지금 당할 그거를.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심리적으로 충격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독방에 있는 최순실 씨 아마 딸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덴마크 구치소 관계자,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hich criminals typically go to your center? All kinds. all kinds of criminals. Do you have any single rooms? There's only single rooms, a few double rooms. Yeah, but only I think it's 2 double rooms. There's room for 60 inmates. It is possible in very specific cases.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저 덴마크에서도 특히 누리나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총 60개 방이 있어요, 박상병 교수님. 네. 근데 그 중에 58개가 독방이라고 하고, 네. 뭐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이라 얘기하면 당연 특히 얘기 나올 텐데, 혹시 그래서 또 자세히 봤더니 이게 덴마크에는 방이 60개가 되는데 독방이 58개고 독방이 아니고 2개밖에 없다 그러네요. 뭐 이걸 가지고 특히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또 여기서 보니까 아이 때문에 자기가 좀 선처를 바란다 얘기합니다만은, 여기는 또 아이들과 함께 구치소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네요. 그럼 아마 여기서 그 아이 핑계 대지 마 여기서 오랫동안 있을 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뭐 특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덴마크 구치소가 아마 우리나라 구치소보다 더 좋을 거예요. 시설은 네. 저기 구치소라고 해서 저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혼동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독방, 한국에서의 구치소의 독방은요,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독방이 혼자 있으면 약간 미치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독방에 있지 않겠다. 나는 그냥 여럿이 같이 쓰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여럿이 쓰는 방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를 그 독방에 넣지 않고 여러 명이 있는 방을 쓰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독방에 놓고 CCTV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 지금 항소했는데 보면은 더 구금 더 연장이 됐고요. 보면은 지금 자진 귀국하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초정석 국장님 보면은 자진 귀국밖에 없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특검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유라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부분에서 한 3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강제 송환하는 건데,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제일 빨리 국내로 송환을 할 수 있고 또 깔끔하게 송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진 귀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진 귀국하는 것이 정유라 씨한테 좋다라고 이제 이영재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쪽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만약에 이제 여의치 않다면 두 번째 강제 송환,
뭐 1월 10일쯤 되면 이제 여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덴마크 당국과 협조 속에서 그쪽에서 추방 절차를 밟아서 국내로 데려오는 이제 요게 이제 차선책인데 일단은 최선책인 자진 귀국 쪽으로 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보면은 최순실 씨 심경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얘기를 전했어요. 김현철 원장 보면은, 자, 한쪽은 차가운 감방에 있고 한쪽은 2억 마일이 떨어진 덴마크 시골 도시에 체포돼 있다. 굳이 뭐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네. 최 씨의 심경을 전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이 굳이 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저 말씀 하실 필요가 없고, 그죠? 일단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인격이 미숙할수록 이제 희생이나 이런 가치관보다는 생존에 더 이제 주력하게 되고, 생존이나 조금 더 냉정히 말하면 종족 번식이 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검팀이 저도 참 잘 계시는 느낌 드는 게 주변 인사부터 조금 쪼여온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사를 접했지만 저분이 왜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죄책감이 있었다면은 더군다나 더 신체 증상도 많고, 그럼 더 이제 원래 논리적으로 맞지, 달리 말씀 잘 나오신 분인데 더 어떤 충동적으로 네. 말씀들 할 가능성이 많죠. 예,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자, 보면은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언제 들어오냐, 뭐 구금이 한 달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1월 말에야 들어오는 거냐,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거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달 이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사법 선진국에서는 보통 재판을 이렇게 빨리 안 해줘요. 근데 항소를 지금 기각했다는 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네.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덴마크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우리 법무부와 그다음에 검찰과 지금 특검, 그다음에 경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밑에서 협조를 아마 잘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30일 안에 빠르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30일 안에? 예, 자진 귀국의 조건으로 그들이 지금 정유라가 걸고 있는 게 불구속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불구속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만약에 하고 자진 귀국이 되면 특검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검찰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못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는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돼요. 긴급 체포할 거예요. 아마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든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강제 추방의 형식으로 덴마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병을 인도하는 그런 어쨌든 방식을 이번 달 택할 것 내다. 같아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요. 이번에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어떤 도피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삶들을 이어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저희 채널A차 단독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 정유라 씨가 개와 고양이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에서 이제 2015년에 바로 개 고양이를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운송비만 6천만 원이 들었다 예. 하네요. 보통의 국민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아무리 애견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을 들여서 저를 갔다고 얘기하면 아예 저게 그냥 영주하려고 생각한 건가요? 아예 이민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덴마크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땡전 한 푼 없다라면 직접 했습니다. 그죠? 땡전 한 푼 없다. 그만 네. 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저 개는 어떻게 키우려고요? 아니, 자신이 먹는 건 논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 자체가 정유라가 하는 삶과 실질적으로 하는 발언은 이미 나름대로 준비가 된 또는 학습이 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애완견 저런 것들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땡전 한 푼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네. 상당 부분 그 지역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 이름이든 또는 뭐 채권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영주하기 위해서 저런 강아지를 다 데리고 도망간 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 영주를 위해서 다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요, 보면은 덴마크 집도 보면은 월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40만 원. 그렇죠. 월세가 한 240만 원. 또 이제 보모가 있고 또 청년들도 20대 청년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밴이 있었고 네. 밴 전에는 다른 차량도 2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활을 하려면 또 그 사람들 뭐 기본 월급도 줘야 될 테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한 뭐 1,000만 원 이상씩은 썼다라고 봐야 될 텐데 1,000만 원 훨씬 이상 되겠죠. 또 말 관리비 이런 것도 한 있을 거 달에 아닙니까? 1,000만 원 벌기 정말 뭐 거의 버는 분이 많이 없으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아마 말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금액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본다면 뭐 최순실 씨의 행태를 그동안에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정유라 씨도 뭐 남부름 없이 그냥 돈이 많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저런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없었을 것 같고 어차피 저 돈을 또 버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뭐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번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다면 이른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권력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아버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쓰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써 제끼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정유라 씨가 무슨 패딩 입었는지도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뭐 배우 전지현 씨도 뭐 어디 드라마에 입어서 유행했던 패딩이다 이러면서 화제가 되긴 됐는데 결국 땡전 한 푼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화려한 생활을 누렸어요.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의원님? 지금 그 정유라 씨가 그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땡전 한 푼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유라 씨는 그 덴마크나 독일에 있으면서 계속 국내 언론에 대해서 다 찾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호화 쇼핑한다. 네. 지금 국내 사정은 이런데 호화 쇼핑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호화 쇼핑 한 적 없다. 나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지금 맥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다 계산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 당돌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걸 강조하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은 이미 엄마인 최순실 씨가 네. 누군가에게 다 맡겨놨거나, 예, 엄마 대신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도 쓸 수 있는 돈 다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이 그러면 맞을 수는 있는 거예요. 딴 분한테 맡겼기 때문에? 아니죠. 그냥 그거는 호화 쇼핑 안 아니다, 했다라는 그 말을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번역기에다가 돌리면 호화 쇼핑 안 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이 콜이죠. 그래서 저 땡전 한 푼 없다는 얘기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 29만 20만 원밖에 없다라고 없다. 재산이 한 것과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유라 씨 네, 주변에 이제 그러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최순실 씨 행태를 본다면 또 혹시 모르죠. 집 어디다가 금고 놓고 거기다 또 현금을 많이 쟁여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돈이 없다는 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한 그 부분과 똑같다. 9만 원과 그렇게 봅니다. 같다. 그때 어느 기자가 있어서 그럼 월세 240만 원 누가 내주느냐 한번 물어봤으면 좀 좋아할 뻔했어요, 그죠? 그건 누가 시대를 내주느냐? 계속 아마 정유라 씨가 오면 아마 아마 기자들이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어딘가에서 빠져나가요. 네. 엄마가 다 한 거라. 엄마가 알아요. 라고 어딘가에서 얘기를 빠져나갈 건 나는 잘 몰라요. 네. 요즘 문제는 지금 없어요. SNS이기 네. 때문에 너무 이게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네.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질문을 예상하고 답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벌써 이제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많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미리 그냥 답을 하는 아니, 거예요. 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막 빨리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묻기도 전에. 아. 지금 정유라 씨 인터뷰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그거예요. 미리 말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유라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요. 정유라 씨는 모든 것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엄마가 다 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최순실 씨는 자신의 혐의 상당 부분을 그러네요. 대통령한테 미루면서 대통령이 알지 나는 모른다. 지금 이 구조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정말로 확실한 게 드러나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하고 서로 이제 계속 떠미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기억나는 게 갑자기 차은택 씨 묻지도 않았는데 차은택 씨는 언제 받고 뭐 백 실장도 알 것 같고 보면 진짜 묻지도 않은 질문들을 쭉 하는 거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유라 씨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자, 정유라 씨가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저한테 남은 것은 어린 말 한 마리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정유라 씨가 말을 맡겼던 승마장에 또 저희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승마장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orse is that here? The horse? No, it's not here. It's not here. No, it's not on this premises. No, it's not on this place. Yesterday, the horse stayed here. No, but it's 2 months ago. 2 months ago, she has not been here for 2 months, Your Honor. We have not seen her for 2 months. 2달 전 오고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저희가 짚어볼 대목이 있는데 저희 취재기자들이 덴마크 올보르 그 자택 앞에서 계속
취재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보면은 정유라 씨의 그 측근들이죠. 집 안에서 취재진들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지금 찍는 모습을 저희가 좀 포착을 해봤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가서 찍으면 같이 촬영을 하거든요. 뭐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미경 의원님. 아니, 지금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는 아마 취재진들이 저렇게 해서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을 방해한다, 이런 취지로 신고할 수는 있죠. 예,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아마 그만큼 예민해져 있으니까. 예, 지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저 집 근처에 이제 한국인 기자들도 많이 있지만 덴마크 기자들도 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뭐 두드려도 보고 어떻게 생겼나 이것저것 살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측근들은 그런 일종의 증거 수집 차원에서 사진도 찍어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직접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기자들한테 이 부분은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건 사생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우리 기자들한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본다면 저쪽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하나의 근거 자료로 하기 위해서 저런 사진을 좀 찍었던 것이 아닌가. 네, 저희 동정미 특파원도 열심히 좀 취재해 보려고 이렇게 문두드리는 모습도 지금 보여드렸는데, 아니 근데 정미경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것이요. 기자들은 또 취재 공적인 그 보도 목적 때문에 가서 취재를 하는 건데 저렇게 촬영하는 것도 이게 제가 볼 처벌받을 수 때는 있나요? 사생활 영역이 더 높을 거예요. 아.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접근 금지 시켜달라고 아마 요청했을 거거든요. 네. 저거는 아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자, 정유라 씨의 금수저 도피 생활까지 짚어봤고요. 여기서 김현철 원장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